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지난 1월 공개된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 죽음의 문턱 앞에서 환자를 살려내는 외상 전문의들의 고군분투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헬기 진짜 안 보내준대요? 살기는 살릴수록 혈자는 그냥 문덩이처럼 불어나겠죠? 헬기 못 뜨게 하는 게 현실이랑 같다. 국가에서 지원 못 해줘서 문 닫는다는 소리가 있다. 저런 의사 선생님들이 소수라는 게 슬프다. 비현실적인 장면 사이사이에서 시청자들은 아픈 현실을 봤습니다. 지상에서 52m 위에 짓던 고가도로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화요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빔이 다 없어진 거야. 아, 빔이 쏟아졌구나, 무너졌구나. 4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5명은 소방 헬기와 닥터 헬기까지 동원돼 심폐소생술을 하며 천안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충남 권역 외상센터와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빨리 이송이 돼서 조금 다행이었던 부분이 있나요? 그게 제일 큰 거래요. 나는 차 타고 왔으면 시간이 더 지체됐을 거고 헬기 타고 와서 사는 거예요. 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게 대단한 거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살아있는 7년 전 김혜영 씨의 어머니는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여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권역 외상센터로 실려왔습니다.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할 거를 다 했다. 근데 피가 안 멈춰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려주신 게 아니고요. 그 가족까지 다 살려주신 거거든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람을 살리는 신의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는 김 씨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녁 7시 반 당직을 서던 조왕주 교수의 전화가 울립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의정부소방서 구급대원이고요. 네. 저희 40대 남성 그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신고건인데 오토바이겠네요. 혹시 시속 몇 킬로 정도로 다쳤을까요? 그 말씀으로는 40에서 50이라고 하시고 40km에서 50km면은 중증 외상 기전이잖아요. 네, 그럼 오셔야죠. 네. 그럼 수영 가능한 건가요? 네. 15분 뒤 경추보호대를 한 환자가 이송됐습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몸통은 안 부딪혔어요? 우리 목숨하고 제일 관여되는 부분이 머리 가슴배니까 이쪽에 괜찮은 거 확인하고 여기서 출혈하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면은 이미 늦은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1시간쯤 뒤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3m 정도 끌려갔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이분도 오토바이요? 아니요, 차에 부딪혀가지고 보행자 30km 이상이고 3m 정도 끌려갔다. 차량이 곧장 환자에게 달려갑니다. 외상외과 전문의 16년 차인 조 교수. 이렇게 일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48시간 꼬박 이틀을 일했습니다. 이런 당직은 한 달에 8번씩 돌아옵니다. 아예 연구실 안에 간이 침대를 뒀습니다. 숙직실이 아니라 그냥 침대를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숙직실이 아니고 저기 방이 우리 삶의 공간이에요. 그냥 피곤하면은 좀 자다가 또 전화 받으면 또 일어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측은 불가능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 같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전국의 권역 외상센터는 모두 17곳.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선박을 구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이국종 교수가 살려낸 이를 계기로 중증 외상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헬기 같은 것도 보세요. 헬리콥터. 계속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저는 아무거나 나라만 다니면 된다 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무엇보다 돈이 안 되는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외상 환자를 치료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맥이 끊어져가지고 피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이거 연결해야지. 평생 잘못해서 이거 팔 자르게 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눈 막 밝게 해놓고서 이제 막 룻배로 막 혈관 막 이렇게 두고 딱 봤더니 55만 원 수술료. 되게 자괴감 들죠. 그 건강보험 다 적용하고 수가로 네, 수가가 네, 수술료가 55만 원.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55만 원만 들어오는 거네요, 수가가? 그렇죠. 네, 수술료. 그러면 정부가 인건비와 시설, 장비를 지원하지만 지원금은 몇 년째 600억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외상센터에 합류했던 의사들은 살인적인 업무와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83년 일하다 다치는 공단 노동자들을 위해 문을 연 고려대 구로병원. 2014년엔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설립해 지금까지 20명 넘는 외상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연간 5억 원씩 지원되던 예산을 삭감했는데 뒤늦게 서울시가 긴급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실망스럽고 당황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 올해는 정형외과 1명, 신경외과 1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련을 받겠다고 지원자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련 프로그램이 딱 중단된다고 통보를 받으니까 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 되게 안타까웠죠. 세종시에 사는 30대 산모 이나래 씨. 쌍둥이 임신 28주 차였던 작년 12월 1일 자정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전국의 대학병원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엔 제주도까지 리스트를 딱 뽑으셔서 다 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최소 30개, 40개 아니었을까? 넘었어. 네. 사실 저는 구급차에서 누워서 진통을 하면서 첫 번째 생각으로 이제 아기들이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저랑 아기들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단 아기들을 먼저 살려달라 남편한테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병원들은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NRC가 없고요. 그리고 인력 부족이요. 선생님이 없다. 거의 그런 게 많고 너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너무 대학병원이나 이런 현실들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사실 6시간을 구급차에서 헤매다 아침 7시가 돼서야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처치가 지연되면서 아이들은 심장과 폐에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응급조치만 빨리 됐어도 폐정 주사를 맞고 아기들의 폐를 좀 더 펴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전적인 상태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첫째 아기는 사실 그 동맥관도 이제 잘 다치지 않아서 심장 수술까지 했고요.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